19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떡 잘 드셨나요? 떡? 떡 드릴까요? 아니, 저도 먹었어요. 그 잘 먹어야 되는데 어제 그 어떤 분이 그러시대. 떡을 먹었는데 작년에 떡을 줬는데 그냥 안 먹고 한 개 살짝 먹고 집에 가져가서 그냥 놔뒀대. 안 먹었대. 그랬더니 떨어졌다고. 올해는 떡을 줬는데 학원에서 그걸 다 드신 거야. 그게 나중에 별의별 게 징크스가 다 생기더라는 거. 괜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떡을 4개를 다 먹었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 참 그게 별거 아닌데 뭐 하나 예민하죠.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안 먹어도 돼요. 잘했어요. 주는 건 다 드셔야지. 여기가 그리고 떡이 맛있잖아. 이쪽이. 원주가 떡이 맛있죠. 이쪽에서 하는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잘 드셔야 된다니까. 그렇지. 192페이지.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양도세.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랬죠? 1번 자산의 양도 시점에서 부과되는 유통과세이다. 이거 뭐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고요. 2번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무실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무상 아니죠. 양도세 제일 중요한 단어가 유상입니다. 유상. 3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맞죠? 아까 했죠? 합산하지 않고 따로 한다. 4번 양도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별 얘기 아닙니다. 열거란 말은 늘어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에 이거라고 뭐 대상이 정해진 것만 뭐다 세금을 낸다. 뭐 그런 얘기고. 5번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등에 따라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거나 비례세를 적용한다. 우리 뭐 초과 누진하고 비례는 많이 나왔죠. 누진은 과표가 커지면 세율도 높아지는 걸 말하고 비례는 항상 일정한 건데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취등록세는 비례로만 돼 있고 종부세는 누진으로만 돼 있고 양도세하고 재산세가 비례와 누진세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얘기네요. 앞에 건 뭐 크게 중요한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194페이지 5번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과세 대상이 이렇게 나오죠. 양도세가. 그죠? 그러면 일단 부동산 들어가죠? 토지하고 건물 들어가고.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되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 권리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죠. 남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뭐가 있어요? 지상권. 또 전세권. 그죠? 전세권.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은 뭐만 된다? 등기된. 그죠? 부동산 임차권. 그냥 등기된 그래야죠. 등기된. 그리고 하나가 이제 나머지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죠? 지금은 부동산 아니지만 미래의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기 대표 주자가 분양권, 입주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미래의 부동산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여기서 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대상 물어볼 때마다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자산이 있는데 이 기타 자산은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2개다. 하나가 뭐야? 영업권 얘기 나오죠. 여기서. 자, 영업권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겠어요? 그렇죠?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단독 아니라 그죠? 함께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도 처음에 여러 번 나왔죠. 그리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그런 게 있어요.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이거는 뭐냐면 각종 회원권이니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있다. 나머지 2개 주식 나오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주식 등 그리고 파생 상품 이렇게 되죠. 자, 이건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뭘 기억하셔야 돼서요? 큰 제목 기억하라 했죠? 큰 제목. 토건부기 구분하는 거. 그죠? 토건부기, 주식 등 파생 상품. 항상 요게 이렇게 구분된다는 게 우선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묶는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임차권 나오면 등기된 그런 거. 기타 나오면 영업권은 함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요게 먼저 구분이 돼야 나중에 뒤에 가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식 항상 따르고. 이 파생 상품은 대상에 해당이 되고 요게 따로 나오는 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기본 공제할 때, 소득별 공제할 때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한다. 이때만 나와요.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럼 나머지 2개는 이게 추가되는 거죠. 항상. 그죠?
요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자, 5번 지문도 과거 기출문제예요. 5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맞죠? 2번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맞고. 3번 지상권 양도도 해당되고. 4번이 행정관청으로 인허가 등 면허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 양도. 땡. 그죠? 얘가 답이죠. 이거 어렵지 않죠? 5번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골프장, 예를 들면 골프 회원권은 내가 없는데, 그죠? 그 골프장 운영하는 법인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 내가 주주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골프장에 갔을 때 회원권이 없어도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죠. 그러면 너는 그 주식을 팔아도 뭘 내라? 세금을 내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은 4번인데, 최근에도 이제 대상 문제가 언급이 될 때 항상 기본은 임차권하고 영업권은 기본으로 나옵니다. 항상.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다 비슷한 얘기에 대상이 조금만 더 기억하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1번은 196페이지 1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1번. 자, 다음 중 양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1번 1세대 1주택을 2년 부여. 여기까지 읽으면 얘는 뭐예요? 1세대 1주택 2년 부여. 비과세죠. 그런데 그 주택을, 그 남편의 주택을 이혼 위자료로 아내에게 소유권 이전했대. 자, 그러면 이혼할 때 위자료 부동산 주면 양도잖아요. 근데 얘는 뭘 받아? 비과세죠, 비과세. 그러니까 정답 1번이죠.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혼할 때 위자료 줄 때는 부동산 주택 뭘로 주면 돼요? 1세대 1주택, 2년 부유한 주택으로 주면 됩니다. 그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럼 만약 1년 6개월밖에 안 됐다, 집이. 그러면 세금을 네가 내는 조건을 가져가든가 아니면 6개월 더 기다리든가. 그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세금 내고는 못 준다. 그러니까 6개월 기다리든가 아니면 세금 나온 거 네가 나한테 주고 그 제하고 받아가든가 이렇게 해야죠. 주면서 세금까지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1번이네, 그 답은. 과세되지 않는 경우. 그죠? 2번 갑을, 병이, 균 등으로 공동 소유한 토지를 4대 3대 3으로 분할했대. 지분 변동 생겼죠? 그럼 양도 될 수 있죠? 그리고 3번은 교환이니까 무조건 얘는 양도. 4번은 양도담보된 자산.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닌데 그거를 했다?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했대. 자, 변제 충당. 그럼 양도. 그죠? 5번은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채무 부담분. 이건 뭐예요? 그죠? 우리 부담부 증여는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똑같은 일을 하도 들으니까 이제 외운다니까, 이겠죠? 얘가 10억인데, 갑이 을한테 뭐랬어? 증여를 해주는데, 어땠다? 조건부로 해줬다. 그 조건이 뭐다? 여기 저당권 3억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3억을 을 네가 내 대신 부담해라. 그 조건부로 내가 10억짜리를 너한테 주겠다. 이걸 부담부 증여. 그 밑에 이 3억, 채무액에 해당한 이 부분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본다. 그런 얘기고, 나머지 7억만 증여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7억은 증여세를 내고 얘는 양도세를 내는데 이때 증여세는 누가 낸다? 갑을 중에? 을이네, 을이. 사람이 양심이 센다 그랬잖아. 받았으면 돈은 자기가 내, 세금은 자기가 내야지. 항상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는 거야, 수증자. 내가 10억짜리를 공짜로 줬어. 그럼 여러분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세금은 본인이 내는 거라니까, 항상. 수증자가 내, 수증자가 항상 증여세는. 양도세 누가 내요? 갑.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실제 시험에 이게 나온 적도 있어요, 과거에. 14회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뭐라고 했냐면, 옳은 걸 골라라. 그러니까 누가 얼마에 대해서 어떤 세금 납세 의무시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따지면, 갑은 3억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고, 을은 7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얘가 정답이죠. 자, 근데 얘네 둘의 관계가 뭐다? 외수시간,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다. 그게 뭘로 본다? 전체 다 증여로. 추정의 뜻은 있지만 일단 증여로 보는 거죠. 이게 기본 개념이죠. 자, 그럼 이게 부담부증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거 나온 김에 뒤에서 배울 건데, 얘가 증여세 신고를 하죠. 그럼 얘는요,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죠. 자, 얘 양도세 예정 신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2개월 아니고. 요건 개정상이죠. 올해 개정상이니까 얘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얘가 만약에 부가징수 부분이 나온다 치면 얘가 나올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개정된 거니까. 그냥 뜬금없이 또 2개월 그래가지고 맞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3개월 그랬더니 아무거나도 3개월 그러면 안 되고. 지문이 뭐라고 나와야 돼? 부담부 증여 시 양도로로 보는 경우에 양도세 예정신고는 이라고 나왔을 때만 3개월. 그렇지 않으면 다 몇 개월? 2개월이에요. 그죠?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또 잘못하면 또 얘 때문에 꽂혀가지고 3개월, 다 3개월 그러면 안 돼요. 또 틀리면 안 되고. 그죠?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나온 김에 얘는 이제 취득세 낸다겠죠? 취득세. 그죠? 취득세 어떻게 낸댔어요? 주는 대로 간다 했죠? 얘는 뭐예요? 얘가 주는 애가 돈 받고 팔았으니까 나는 돈 주고 산 거고, 여기는 돈 공짜로 준 거니까 나도 공짜로 산 거다 해서 취득한 거다. 무상. 이렇게 한다 했죠? 같이 맞물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5번은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채무 부담부는 뭘로 봐? 양도로 본다. 그죠? 나머지는 뭐 크게 없습니다. 나중에 짝수번에 좀 정리할 것이고, 넘어가서 198페이지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 갑은 소유하고 있던 시가 5억 원의 토지 가운데 특수관계인 을에게 증여했대. 그죠? 그래가지고 저당권 3억 설정돼 있고 걔가 부담부 증여를 한 거죠. 자, 그럼 얘는 세금 어떻게 낸다? 누가 얼마에 어떤 세금 납세?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얼마? 5억 원이 3억에 저당권 설정돼 있대. 부담부 증여래. 삼 3억이 하는 순간 틀렸어, 문제가. 3억이 하는 순간 틀린 거예요. 이 문제 키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앞전에 딱 문제가 앞전 딱 읽으면 답이 딱 나와야 돼. 뒤에는 읽을 것도 없어요. 왜?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래잖아. 그럼 뭐요? 5억 전체 다 증여로 봐서 누가? 수증자 을이 5억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답이 5번이에요. 자, 그럼 지금 이 얘기 들으면 그래 5억 맞죠? 이거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를 풀고 나면 어렵지 않은데 풀 때는 뒤에서 3억 따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실제 시험 보러 갔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15번 문제를 난이도를 따질 때 이건 절대 어려운 질문 아니거든요. 실제로. 왜? 알고 보니까 다른 얘기 그래 배우자니까 전체 증여로 보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시험에 가서 틀리는 거라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시험 끝나고 나면 다시 풀어보면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틀렸을까? 그게 하나 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많다니까 그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 걸 틀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걸 문제를 풀어봐서 보완하지 않으면 절대 걔는 안 돼요. 또 틀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 읽을 때 어떤 게 키포인트인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이건 경험밖에 없습니다. 짬밥이 쌓여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맨입으로 해가지고 뭐 대충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짬밥이 쌓여도 순간 당황하면 또 잃어버리는 건데, 그죠? 그런 거라니까. 고스톱 칠 때 봐요. 제가 되게 전문가인데, 그다가 흔들었는데 점수 따면 어떤 때 잃어버릴 때가 있다니까. 흔든 걸 갖다. 돈 내가 놨는데 잃어버린다니까? 그럼 못 받는 거야, 돈. 그죠? 이번에 처갓집 갔는데 고스톱 쳤는데 형님이 잘 치거든요, 고스톱을. 그래서 자기가 쓰리고에 흔들었는데, 막 점수 따지다가 뭐가 또 논란이 생기니까 잃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겨가지고 했더니 나중에는 돈을 덜 받은 거죠. 근데 돈 계산해서 받아갔어. 그럼 끝난 거예요. 계산하면 끝난 거거든. 그딸이 뭐 아니라는 거, 뭐 그런 게 어딨냐고. 대한민국 고스톱에 돈 받아가면 끝이지. 그걸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약간 혼란스럽게 내가 했거든. 자꾸 막 딴지를 걸어가지고. 그때 막 거기에 꽂혀가지고 막 점수 따지다가 알았으니까 얼마 줘갖고 줬네. 돈 얼른 줬죠. 그래서 딱 패 이렇게 덮었는데 그때서 기억난 거야. 나 흔들었는데. 흔들면 끝난 얘기지 뭐. 이미 끝난 얘기지. 이게 그런 거라니까. 우리 같으면 절대 그런 일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어려운 거 없어요. 잘 봐야 돼. 잘 보면, 째려보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 그치? 자, 그 뒤에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대상 뭐 그런 거 특별하게 거기 앞쪽에 중요한 거 별로 없어요. 그냥 가볍게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되고, 뒤에 넘어가면 이제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죠? 저는 203페이지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03페이지 23번. 그렇죠? 현행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하여 틀린 항목은 그랬죠? 자, 1번 토지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언제다? 대금청산일. 우리가 부동산 일반적인 매매는 전부 다 원칙이 대금청산일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실제잔금 지급일. 그죠? 이거죠. 그러니까 양도세는 계약서상 잔금 날짜로 가는 건 없다. 항상 뭘로 간다? 실제잔금이죠. 기본이. 2번 상속을 받았대. 상속은 언제가 취득일이다? 상속 개시. 상속이 개시된 날. 3번 증여는 증여받은 날. 환지 처분은
환지처분은요. 이게 조심해야 돼. 이게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날과 사실상 사용 일종 빠른 날 이런 물이 있어요. 그건 취득세 얘기고요. 그게 공부를 해놓고 얘기하지. 대충 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하면 엉킨다는 거, 헷갈린다는 거예요. 아, 헷갈리면 공부를 해서 안 헷갈리게 해야지. 어설프게 해놓고 헷갈리니까 왜 헷갈려? 어설프게 했으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헷갈려서 어려 죽겠다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죠. 공부를 좀 더 해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어제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막 나 저쪽에 있는데 모르는데 막 거기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야. 아, 이제 진짜 세법을 하긴 하려나 봐요. 해야 되려나 봐요. 그러고 앉았다. 이제 앞에 뭐요? 이제는 해야 되려나 봐요. 왜? 공시법을 했더니 점수가 안 나온대. 야,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진짜. 그 지금까지 공시법 하다 했는데 안 되겠으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세법 해야 되겠대. 야, 나 진짜. 근데 내가 들었다니까, 그거를. 야,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없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그게 다 들려. 다 들려가지고 내가 진짜 쫓아가서 얘기하려다 말았네, 그냥. 그죠? 내가 진짜 어제 거기서 나한테 커피만 안 갖다 줬으면 내가 진짜 쫓아가서 얘기하는 건데 하필은 딱 보니까 그 양반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었네. 사람이 이게 뇌물이 참 약해, 사람이. 그죠? 제가 엊그제 광주에 수업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그 과점 주조할 때 증자 감자 있잖아요. 그때 제가 하직 감자 얘기했잖아요. 그 수업할 때 그냥 의뢰인 하는 얘기거든. 와, 하직 감자를 삶아 먹었어. 저녁 때 야간반에 이만한 저기 있죠. 그 바가지 이만한 데다가 보자기 싸가지고 갖고 왔어요, 뭐를요. 봤더니 감자를 삶아가지고 뜨끈뜨끈해. 그러니까 바로 삶아가지고 온 거야. 야, 그래서 그거 뭐, 아니, 이거, 지난주에 선생님이, 지난주에 하직감자 해가지고 그 삶아왔다는 거야. 야, 기절하는 줄 알았다. 근데 거기가 격주거든요. 같은 그 전주 거기 얘기했을 때는 거기는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뭘 갖고 왔어. 이렇게 갖고더니 주적주적 하더니 막 점수 이렇게 뭘 해요. 그랬더니 감자 4개를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날 수업을 얘기했는데 본인이 먹으려고 삶아왔는데 공교롭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걸 먹다가 걸려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갖고 와 4개를 쓰는 거야. 아, 내가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원장님하고 나와 앉아서 다음 시간에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상의하자고 그랬어요. 상의하자고. 근데 감자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삶아갔다니까, 그거 직접. 소얘기해? 한우? 그럼 그거 삶아놓은 곰탕 끓여오시는 거예요, 곰탕? 우리는 한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기는 무조건 삼겹살입니다. 자, 애가 농지를 이때 사가지고 얘가 만약 2012년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이 얘기잖아요. 환지 방식 사업을 시행해서 2014년에 환지 처분을 받았다. 그죠? 그리고 얘가 2017년에 팔았어요. 이 얘기죠. 이때 환지 처분 받으면 지목이 뭘로 바뀐다? 대로 바뀐다. 그렇죠? 대. 자, 그러면 얘가 이걸 파는 거죠. 그죠? 이게 누구 거다? 갑 거죠. 그죠? 이거 얘가 농지 팔고 산 거 아니라겠죠? 지번과 지목이 바뀌고 소유권 변동 없잖아요. 그 얘기야. 그럼 이걸 팔면 이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다? 이날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그럽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 이날이 취득일이죠.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그런데 나온 김에 얘가 환지를 받다 보면 우리 공법에서 과소토지의 경우는 환지를 늘려받을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 증환지 그러고 과대토지는 적게 받아 감환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그럼 증환지 받았더니 이 늘어난 만큼 취득한 거죠. 새로 얘는 취득한 거고 감환지는 내가 팔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증환지 된 거고 감환지 된 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청산금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다? 그 청산 확정된 시점 언제예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인 다음 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환지 그럼 환지 전 그러면 되고 증감된 토지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환지 처분 그랬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그래야 정답이 되는 거죠. 4번이 틀리네요. 대금 청산 전에 등기 쳤대. 자, 그럼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등기 치신다. 우리가 뭐 취득세건 양도세건 시기 물어볼 때 등기가 같이 나오면 둘 중 다른 날로 간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됐습니다. 쭉 넘어가고 나중에 짝수분해 좀 풀고 하나 더 풀어보죠. 207페이지 31번. 207페이지 31번. 저희도 다음 중 양도세의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죠? 1번 매매 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는 실제로 받은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 뭐 얘는 당연히 뭐랑 관계없어요. 계약상 잔금 날짜 관계없다 했잖아요. 자, 이게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날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예요.
그리고 원래는 실제 매매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날이 계약서에 잔금 날짜면 이날 만나서 동시에 행하죠. 실제 잔금 주고 상대방 등기소로 넘겨받고, 그죠? 근데 보통 둘이 일치하죠. 그럼 얘는 일치하면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됐다는 거야. 25일이 계약상 잔금 날짜인데 실제 잔금 24일 줬어. 언제가 양도리다? 24일 그 얘기잖아요. 26일 날 주면 26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양도세는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계약서는. 실제 돈 준 날이 양도일이 된다. 그래서 1번이 그 얘기네요. 증여 또 나왔네요. 증여는 증여 받은 날이고, 그죠? 3번은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해당 자산의 취득 시기보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다. 당초 취득일, 그죠? 이게 전례가 한 번 있긴 있죠. 시험 볼 때 얘가 정답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매매하고, 그죠? 얘가 99년에 뭐 토지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얘가 2017년에 매매를 했는데 1월 달에, 그죠? 뭐가 걸렸다는 거예요? 소송이 걸렸다는 얘기죠. 한쪽에서 무효 소송을 걸었는데 얘가 무효 판결 났어요. 판결이 났어, 무효로. 2017년에 났다, 예를 들면 8월 달에. 그러면 얘가 무효 판결 났다는 건 이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소유권을 원위치, 원주인한테 환원, 그죠? 원상회복해야 되죠? 돌려줘야 되죠. 이걸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러냐면 환원이라고 그래요. 환원. 돌려줘. 자, 이렇게 등기 넘어가는 거지. 다시? 걔는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원인 무효 소송에서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왜? 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법적으로 없었던 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자, 이거를 얘가 팔았다는 거지. 다시 2020년에. 그럼 이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라는 거야? 99년이라는 얘기죠. 99년. 그죠? 얘는 없었던 게 되니까 그걸 뭐라 그래?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다. 시험에는 이게 뭐 법원의 무효 판결일을 취득일로 본다 해서 틀린 질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은 뭐 환지 나왔네요. 권리 면적보다 감소된 면적의 양도 시기. 감소. 감환지 받은 거죠? 걔는 언제다? 증감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거 취득세가 엉키면 안 돼요. 취득세는 도시개발법상 환지로 취득한 경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과 사실상 사용 중 빠른 날이다. 그럼 취득세 얘기고. 그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강조했었죠. 그 중 빠른 날이 취득세는 많이 나와요. 근데 양도세는 중 빠른 2개밖에 없다 했잖아. 양도세 중 빠른 날은 딱 2개밖에 없어. 뭐? 장기 할부하고 수용밖에 없어요. 걔네 둘만 어쩌고 저쩌고 중 빠른 날이야. 그러면 양도세에서 환지가 이런 나왔다 쳐봐요. 근데 같이 뭐라고 나와? 이거하고 사실상 상일 중 빠른 날. 그럼 걔는 양도세는 무조건 틀린 거야. 왜? 양도세는 중이 2개밖에 없다니까. 장기 할부하고 수용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취득세는 중 빠른 되게 많아요. 대부분이 뭐빨 막 이렇게 나오잖아. 엉키면 그 중 빠른 날에 엉키면 양도세를 엉킨다 치면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양도세는 2개밖에 없다. 수용하고 장기 할부 주권. 얘만 중 빠른 날이 나머지 중 빠른 날 없어요. 나머지 나면 무조건 틀렸다고 그러시면 돼. 그죠? 그렇게 안 되면. 또 5번은 의제 취득식이네요. 의제 취득식이. 그죠? 이날 취득 안 했는데 취득한 거를 본다. 근데 지금 5번은 뭐라고 됐냐면 토건부기죠. 토건부기는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건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거로 봅니다. 주식이 1년 늦죠.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건 86년 1월 1일. 그러니까 지금 날짜로 따지면 얘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주식이 이게 맞는 거죠. 토건부기는 1년 빨라요.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 85년 1월 1일에 취득 안 했지만 취득한 걸 본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걔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 가서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3번. 세법 하여튼 10개는 맞아야 되는데 무조건. 그래서 10개는 맞아야죠. 여기 3개에서 10개 나오고 뭐 총론 2개 나오니까 하나는 되게 쉬우니까 막죠. 하나는 찍고. 그죠? 등록세, 종부세는 문제가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종합 문제 나오는데 기본만 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등록세는 재작년, 작년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정답 옳은 걸 고르시면 뭐 등록세는 등기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게 정답이었고. 또 하나는 뭐였어? 뭐 등록세는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정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그냥 모의고사 볼 때 나오는 문제 정리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저기 하면 기출문제 같은 거 이렇게 몇 개 풀어보시고 그냥 저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 듣고. 혼자 공부할 때는 3개 열심히 하고.
그러면 뭐 충분히 점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말했죠. 등기법만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된다고 이제. 어제 그분들이 말이 맞아요. 지금이라도 다행이긴 한데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세법하고 지적법 위주로 많이 가시라니까. 그래야 점수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등기에 매달린 사람들은 소용없어. 봐봐. 그러니까 등기에 매달린 결과가 뭐예요? 이제라도 세법 해야 되겠다 이 얘기잖아. 결과가. 이제까지 거기에 매달려 헌신했는데 결국은 이제라도 세법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그렇게 나온다고. 그죠? 소용없다니까. 근데 고모 씨는 뭐라 그래? 아,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지. 하겠지, 고모 씨는. 아, 고모 씨 몰라? 그 갑 머식 있잖아요. 응? 자기는 공시법이니까 이제 또, 그죠? 등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겠지. 근데 그게 되냐고. 제가 20까지 강의하고 저도 해봤지만, 등기법은 진짜 그거 잘하는 사람 특이해요. 별로 없어. 거의 대부분 반타작하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등기법은. 그 시간 투자한 거에 비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죠? 그 시간 세법 투자했으면 지금 10개 이상 맞고 있지. 그죠? 그 신하게 공부하는 거죠. 잘 생각해.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 100일 남았으니까 딱 좋네. 오늘 100일 지금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피치를 올리시면 돼요. 33번.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양도매 취득 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으로 오는 것은 그랬어요. 자, 이런 박스 딱 나오면 일단 양도매 취득 시기 구할 때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다른 건 볼 거 없고 딱 먼저 봐야 돼. 사실상 대금 청산을 봐야 돼. 무조건. 계약서 이런 거 볼 것도 없고. 딱 봤더니 불분명이야. 그럼 어떻게 돼? 불분명하면 등기 취날이에요. 근데 이게 또 공부가 어설프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있어요. 취득세에 가면 사실상 잔금질과 계약상 잔금 지급이 있어. 근데 계약상 잔금 지급이 불분명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냥 취득세 얘기고요. 양도세는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거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신날로 갑니다. 그럼 등기 접수일이죠. 등기 접수일.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취득세처럼 계약일로부터 60일이라고 해봐봐. 그럼 계약일이 7월 7일이잖아요. 거기도 60일 따져봐봐. 없잖아. 없죠. 그러면 딱 아니란 건 알아야지. 그죠? 얘는 60일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착각하시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언제 가요? 등기 첫날 9월 15일. 그럼 얘가 토지잖아요.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셔야 돼? 9월 15일이 양도일이니까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언제? 일단 여기서 예정신고 기한에서 4번하고 2번은 절대 쓰면 안 돼요. 아무리 찍어도 4번하고 2번 찍으면 진짜 이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정신고 기한은 무조건 말일이 나와야 정답이라 했잖아요. 말일이. 그죠? 그러니까 15일, 20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11월 30일이죠. 9월달이니까. 아, 금방 양일이 9월이라며. 그 언제야? 9월 말부터 2개월이니까 11월 30일이잖아요. 이렇게 풀면 되죠. 어떻게 갈수록 어떻게 더 공부를 못해.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어가면 이제 양도세 과표 순서가 나옵니다. 자, 이 순서는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라 했죠.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별것도 아닌데, 그죠? 자, 그래서 한다. 양도가액에서 뭘 빼주면 필요경우 빼면 뭐가 나와요? 양도 차익이 나오고 여기서 그죠? 장기부유 특별공제. 그럼 뭐가 나요? 양도소득금액. 그 다음에 기본공제. 과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뭐 있어요? 취득가액.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비. 이 순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 말했죠? 이 계산서에도 과표 구하시오라고 계산 문제 나온 적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양도가액에서 장기부여 특별공제면 양도소득금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도 나왔다 했죠?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 그러면 뭐가 돼요? 필요경비, 장기부여, 기본공제죠. 근데 그 시점은 과표를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가산세는
과표를 감소시키는 항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가산세. 응? 안 들어가도 여기 없잖아, 여기. 가산세 이 뒤에 과표에다 곱하기 세에다 나온 거 안 내면 가산세 뒤에 한참 뒤에 있죠. 여기 해당 없죠.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이거 순서 모르면 풀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런 것도 나왔댔죠. 양도 차익에서 장기 부여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양도 차익에서 장기 부여와 기본 공제를 한 금액, 걔가 뭐요? 과세 표준이죠.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맞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 하는 얘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양도소득금액에서 마지막 공제 항목은 장기부의 특별공제. 또 마지막에 꽂히면 안 된다고 지금 몇 번째 얘기하거든요. 기본공제 그러면 안 되고. 그죠? 그죠? 그 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자,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면 양도 차익과 과세 표준이 동일하다. OX. 토지를 미등기 양도 시 양도 차익과 과세 표준이 같다. 오죠? 예? 미등기 얘는 둘은 안 되잖아, 미등기. 그것도 자, 토지 미등기 양도 시 과세 표준 계산 방식을 구하시오. 토지 미등기 양도 시 과표 계산 방식. 과세 표준을 구하시오. 그럼 계산 방식 어떻게 돼요? 대충 얘기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보세요.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되죠. 그죠? 왜? 얘가 얘하고 똑같으니까 미등기 양도 시 과세 표준 구하시오. 그러면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게 다 지금 이 전체적인 그 순서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실거래가 없으면 뭐한다. 추계조사 결정할 때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필요 경비가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그리고 장기가 어떻고 기본공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순서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본 구구단하고 똑같은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되죠. 210페이지 35번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그 공제 순위가 제일 나중인 것 뭐예요? 금방 했잖아요. 자기가 특별공제 그래야 또 속으로 기본공제 해놓고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 안 돼요. 자, 오른쪽 39번. 다음 중 양도세 과표 계산 과정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9번.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예요? 장기부의 특별공제죠. 얘는 뭐 필요 경비 이게 필요 경비 3개가. 그죠? 그런 거죠. 보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뭐 쭉 여러 개 나오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게 뭐냐면 이제 필요경비거든요. 이 필요경비. 근데 이 필요경비는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시험에. 그래서 올해는 얘가 연장 2년 나오는 게 드물어요. 그죠? 어차피 그리고 필요경비는 뭐 내용상 우리가 다 공부를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에서 우리 7개 했었죠. 작년 시험도 거기서 나왔어요. 정답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걸 골라 해놓고,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 그게 나왔죠. 산입된 금액 이미 공제받았으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이 걔가 정답이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크게 뭐 그냥 기본 개념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210 하나 안 풀고 가면서 서운하니까 214페이지 45번에 보면 뭐 필요 경비 이게 쭉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래요. 그게 나왔죠. 1번 주택의 취득 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 이자 지급액. 이런 필요 금액 포함된다는 거. 이렇게 쓰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게 뭔 얘기야? 여러분이 아파트 사는데 은행 대출 1억 받아가지고 집을 산 거예요. 그리고 대출 이자를 계속 낸 거예요. 이자를 은행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그 집 팔면 그 대출금 이자 낸 거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를 빼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럼 답 1번이네요. 야, 근데 이런 질문 나왔었죠, 실제로.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시험 볼 때 나오면 얘가 뭔가 심오해 보이는 거야. 질문 하나하나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생각이 깊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그래. 야, 이거 대출 이자래잖아. 그러면 걔는 안 되지. 근데 시험 볼 때는 안 그래요. 막 이거 분석을 해, 막 분석을. 자, 이자 중에 필요 경비에 포함되는 이자가 있긴 하죠. 뭐 약정, 당사자 약정에서 이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을 때 할부이자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얘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번이 답이죠. 2번은 뭐 국민주택 채권 매각 차손, 그죠? 내가 채권 사가지고 금융기관에 판매를 하게 되면 손해보고 팔죠. 차손 난 거, 그것도 다 경비로 인정해주겠다 그런 얘기고. 3번은 양도전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해 방 확장 공사 비용. 자, 방 확장 공사 비용이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의 가치가 증가됐대. 가치가 증가되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그게는 뭐에 들어가? 필요 경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세 과표 신고서 작성 비용. 그죠? 여러분이 신고 못해가지고 세무사무소에 맡겨서 비용이 50만 원 들었다? 얘도 들어갑니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중개사 수수료 이런 게 있다. 필요 경비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짝수분해 좀 풀 거니까 뭐하시고. 휙 가겠습니다. 저 들어가서 218페이지 5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51번. 218페이지 51번. 그렇죠? 2009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7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 차이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매환감기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틀렸죠? 매감환기.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실거래가 등이 확인 안 되면 뭐 한다 했어요?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라고 했죠? 추계조사 결정. 취득가액이 확인 안 되면 매감환기. 양도가액은 매감기. 그러니까 이 추계조사 결정은 문제 물어본 게 딱 두 가지 형태밖에 없다. 뭐 순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환산가액은 어디만 취득가액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외에는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근데 얘가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툭툭 나와. 그러니까 그게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 1번 틀렸죠? 매감환기인데 매환감기. 그죠? 1번이 답이네요. 이런 거 딱 나와 실제 시험에 나오면 뚝 얼른 맞춰야 되는 거죠. 그때 가서 뭐라 한다. 매환감기. 매감환기가 매환감기가 또 이러고 있다. 돌아버린다. 그치? 2번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보다 실거래가로 가는 거고요. 그럼 3번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그죠? 얘가 실거래가로 가면 자본적 지출도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죠. 그치? 그런데 얘가 만약에 뭘 하면 얘를 추계조사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 필요경비 즉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에 이거 두 개 대신 뭘로 간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란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이게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까지는 가셔야 돼요. 얘를 추계조사 결정하게 되면 이거 대신에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한다. 근데 요거까지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여러분 몇 번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나오면 비율이 나오거든요. 몇 %냐. 근데 얘는 무조건 3%에 나오면. 왜? 부동산만 내요. 시험 문제 토지 건물만 내요. 토지 건물. 그럼 토지 건물은 3%예요. 그럼 뭐의 3%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잘못 생적으로 얘가 매, 감, 환, 기로 간대요. 그럼 이게 지금 이건 매매 사례가이고 감정가액이고 환산가액이에요. 얘네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이 공제를 적용하려면 여기서 항상 있는 금액이 뭐야? 기준시가죠. 기준시가는 공시가격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기준시가에 무조건 3%예요. 근데 이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냐? 취득 당시 기준시가냐? 상식적으로 어떤 게 얘기했어요? 지금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 3%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취득 당시 기준이 3% 이렇게 곱하면 돼. 만약 이 부분이 뭐 혹시나 한다면 요거는 무조건 얘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문제 자체가. 그죠? 그런 거다. 이 결론은 얘가 중요한 게 얘가보다는 뭐 우선이다? 이걸 추계조사 결정하게 되면 얘네 대신에 뭐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한다까지 가시면 돼요. 그 지금 거기 보시면 4번에 취득가액을 매매사례 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액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포함된다. 했더니 또 어떤 분이 여기다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인데 갑자기 개별 공시지가라 나왔으니까 얘는 아니라고 또 열변을 토하시는데 토지의 기준시가가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예요. 개별 공시지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하여튼 막 이 공부가 하나만 삐끗하면 막 아니라고 막 그러고. 그건 초장 얘기고 지금 짬밥이 지금 언젠데 여러분이 지금 짬밥이 있는데 짬밥에 쌓이면 뭐가 좀 늘어나는 게 있어야지. 그죠? 똑같아. 어떻게 된 게 그냥. 얼굴만 좋아졌어? 세월에. 좋아진 건 있어. 얼굴은 후원해졌어. 점점 공부하면서. 그죠? 원래 그런 거 짬밥 먹으면 그런 거예요. 그죠? 군바리들 봐봐. 얼굴 후원해지지. 그죠? 그래서 밥 먹을 때 제가 딱 새삼 느낀 게 있어요. 세상에 밥 먹을 때 제일 불편한 자리가 상견례야. 상견례. 내가 진짜 이 나이에 그 처제 지난주에 상견례 했거든. 처제. 야,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 적막한 막 진짜
그죠? 난 안 간다 했거든요. 우리는 나랑 집사람 안 간다. 왜냐면 서열이 우리는 안 가도 되는 짬밥인데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장모님이 돌아가서 안 계시니까 처형이 엄마 대신 가는 거야. 처형 가니까 형님 같이 가고 부부.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 하나야. 그러니까 아버지 모시고 가니까 아들 가니까 처남댁 둘이 갔어. 그러니까 처제 가니까 내 사남매인데 우리만 딱 빠지는 거예요. 다 따지니까 3명은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만 빠지니까 장인어른이 니네도 가라는 겨. 그래 안 간다 했더니 막 처제한테 전화가지고 왜 네가 이 작은 형 모으지 말라겠냐고 막 뭐라겠대. 아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는데. 그래서 우리 갈라니까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 저쪽 집에서 5형제인데 4형제가 나온 거야. 한 명 빼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얼떨게 간 거죠. 갔는데 그거 아시죠? 쭉 앉았는데 우리 먼저 앉아있는데 이렇게 우셔서 쭉 앉았어. 근데 자리 배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자리를 앉다 보니까 이 나란히 앉으니까 자리가 모자라요. 그 누군가 한 팀이 빠져야 돼. 우리가 빠져야 되잖아. 왜? 장인어른 앉아야 되고 처제는 앉아 있어야 되고 여긴 큰딸이니까 앉아 있어야 되고 이건 아들이니까 앉잖아. 우리가 뒤로 빠졌어요. 너무 편한 거 있죠. 앞에서는요 밥도 못 먹어. 얘기하느냐고 막 뻘쭘하니 우리는 뒤에서 한 번씩 뭐 얘기하든지 말든지 막 고기 구워서 먹고 막 다 먹고 나왔는데 다 배고프대. 한 명씩 비싼 거 먹었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짜린가 밥값 엄청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배불러. 근데 앞에는 전부 다 가서 끝나자마자 빨리 가 라면 끓여 먹재. 그 비싼 한 명씩 먹고 못 먹은 거죠. 야, 내가 새삼 느꼈네 진짜. 아우 엄청 불편해, 엄청 불편해. 우리 진짜 우리는 고기를 추가해서 먹었어요. 한우 뭐 정식인데 저쪽에는 안 먹었더니 고기를 안 먹었어. 그 사람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막 주는 거야. 우리 계속 거둬 먹었지 계속. 거기 또 사람 아닌 애가 하나 있었거든. 사람 아닌 애 군발이. 군인은 사람 아니죠. 군인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밥 먹으러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뭐라 그래. 10명인데 여기 9명 사람 몇 명이세요? 9명하고 군발이 1명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걔는 사람을 안 쳐요. 걔는 십중 재산이기 때문에. 그죠? 깜짝 놀랐네 진짜. 아우 다시는 그런 자리 싫어. 아우 불편해. 그죠? 자 5번은 양도당 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동일 방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그 기준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53번에 토지는요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시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잖아요. 그럼 얘가 기준시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은 예를 들면 뭐 단독과 공동이 있는데 이것도 뭐다? 그 법률에 따라 얘는 뭐 그냥 얘기하면 개별 주택 가격 이렇게 하고 얘는 공동 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돼요. 그리고 이거는 3월 말에 하고 얘는 5월 말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매년.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 되면 프레임카드가 붙죠. 뭐하라고? 열람하고 이의신청하라고 붙어요. 다 보면 있을 거예요. 중간에 다녀보면. 그죠? 왜? 얘들이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네가 열람해보고 불만 있으면 얼른 얘기하라 이거야. 그러면 이의신청 안 하면 그대로 확정해서 세금 부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기본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본을. 그죠? 요런데 이제 이게 좀 더 깊이 가면 좀 있어요. 보세요. 일단 53번을 보시면 기준시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랬죠. 1번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한다. 자 그러면 얘가 그냥 개별 공시지가 그러면 되는데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게 뭐가 있다는 거야? 예비가 있어요. 뭐 얘 같은 경우는 지정지역 그러니까 투기가 집가 급등 우려가 있간해서 그런 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막 국세청이 3배, 4배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럼 그걸 곱해서 그거를 뭘로 본다?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 원칙은 뭘로 가는데? 그냥 이걸로 가는데 예외가 하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 2번 일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뭐 신축 가격 어쩌고저쩌고 참작해서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다.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고시하죠. 그렇죠? 3번 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 주택 가격을 한다. 그랬고 4번에 보시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지하는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지정 지역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상가 건물의 경우는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건물을 일괄 산정 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원래 상가가 원래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고시를 하죠. 근데 지정 지역의 오피스텔과 상가는 어떻게 한다?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하지 않고 어떻게 고시 안 냈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그런 얘기죠. 일괄 산정 고시한다.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뭐라고요? 지정 지역의 오피스텔과 상가는 어떻게 한다? 토지 건물 따로 고시하지 않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합산해서 일괄 산정 고시한다. 그치?
5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사항 등을 감안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불입한 금액에 뭐까지? 프리미엄 낸 거 있죠? 피 붙은 거 있죠? 그거까지 포함해서 기준시가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틀린 거죠. 그래서 얘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가볍게 보시고, 그죠? 이것도 뭐 이게 막 거의 안 나와요. 사실 이것만 단독으로 나온 적 거의 없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그냥, 그죠? 얘는 개별 공시가, 얘는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하고, 건물은 건물 공시하는데 거기서 특이한 게 뭐가 있다? 지정지역의 오피스텔 상업건물, 토지건물 한꺼번에 일괄 산정 고시한다는 거고, 지정지역의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는 게 있다. 뭐 그런 게 있다. 정도 보십니다. 결론은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는 기준시가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결정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와요? 장기부요, 특별공제, 그 다음 뭐? 기본공제 쭉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 220페이지 55번에 가면 뭐가 나와요? 장기부요, 특별공제가 나와요. 장기부요, 특별공제. 오늘 원래 이게 낭독서 다 끝내야 되는데, 그죠? 그래, 다음 주에 다시 앞에부터 총론부터, 그죠? 하는 거죠. 다 뭐 잘하면 끝낼 수도 있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문제 다 안 푸니까. 그죠? 슬렁슬렁 넘어가니까, 금방 하자.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막 넘어가니까, 선생님 이거 이렇게 다 빼놓고 가네. 아니, 지금 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죠? 거기다가 짝수번 또 하면 이 또 지금 한 거에 또 배가 되죠. 그것도 몰라서 걱정이지. 문제가 뭐 안 풀어서 걱정이 아니에요. 지금 많아서 걱정이지.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냥 뭘 다 끓이고 가려고 그래. 막 주섬주섬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안 돼. 엑기스만 끌고 가듯이 무거워 죽겠어. 몸이. 거기다가 막 얘도 끌고 가고 쟤도 끌고 가면 못 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안 움직여. 왜? 이거 너무 걸린 게 많아가지고. 그럼 시험 떨어진다니까. 지금 100일 동안 얼른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대로. 무거워서. 그럼 안 된다니까요. 지금 하는 것만 잘 봐도 돼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 그 진작에 욕심 부리지. 뒤늦게 이제 욕심 부리면 어떡한다는 거야. 시간이 갈수록 이제 줄여가지고 이 양을 줄여서 엑기스만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할수록 뒤로 갈수록 막 양이 늘어나, 공부량이.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봐봐, 본인 잘 봐봐. 지금 계속 공부를 하니까 100일, 90일 가는데 점점 공부 양이 늘어나.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그잖아요. 시험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 중요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압축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막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는 공부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괜찮아. 지금이라도 그래도 해야 돼. 그거라도. 그렇다고 또 포기하지 말고. 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이제요? 공시법 하세요. 한쪽에 승부 걸어야지. 그죠? 그 24개 맞아버려. 공시법을. 그죠? 그러면 되지 뭐. 세법은 하나도 안 맞아도 24개 나오니까. 네, 그래서 한 번 본 적이 없어, 참고로. 권하진 않아요. 그죠? 자기가 무조건. 자, 220페이지 55번 그 문제 하나 풀고 시겠습니다. 보시면, 소득세법상 장기부의 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 시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맞나요? 자, 이건 뭐 이렇게 됐죠? 장기 보유니까 뭘 해야 된다? 보유를 해야 된다.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라 하겠어요? 특별 공제니까, 특별이니까 뭐다? 공제 대상이 한정돼 있다. 누구만 된다? 토지, 건물, 그리고 뭐?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자, 입주권 얘기는 항상 뭘 기억하셔야 된다? 관리처분객 인가일까지 간다. 그죠? 얘는 항상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입주권 장기부의 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 계산은 어디까지 합니까? 그럼 어디까지? 관리처분계 인가일까지. 그러면 입주권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 어디까지 구한다? 관리처분계 인가.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입주권은.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건 공제 대상이 아니다. 뭐 그거 외에는 그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공제율이 나오죠? 공제율. 공제율은 어떻게 내렸어요? 일반 자산은 얼마부터? 3년부터 1년에 3, 3은 10 해가지고 최대 몇 프로까지? 10년 넘어가면 최대 몇 프로? 30%가 최대치입니다. 더 이상 안 된다. 그죠? 더 이상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얘는 장기는 거주자, 비거주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된다. 그죠? 자, 1주택은 뭐라 그랬어요? 얘는 공제를 많이 해준다 했죠? 왜? 1주택자가 비과세가 안 되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도록 공제를 많이 해주는데 그 많이가 얼마다? 1년에 8%, 38은 24. 쭉 넘어가서
10년 넘어가면 최대 몇 프로? 얘는 80%. 그렇죠?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뭐 나와요? 1주택 8% 공제는 누구는 안 된다?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제외. 이런 것들. 이게 다른 얘기죠? 자, 비거주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X? 비거주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X. 딱 나와야 되죠? 왜 된다 그랬죠? 이는 뭔 얘기다? 이걸 안 한다. 비거주자기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많은 공제해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잘 보시고. 이는 어떤 금액에 대해서 공제다? 기준금액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가액 아니고 차익. 이게 다죠. 자,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된다 안 된다? 비사업용 토지. 된다. 그럼 이때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개 당시 보유경환 계산할 때 취득일은 언제다? 그 토지 원래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간다 그랬죠. 뭐라고 하면 틀려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그러면 땡 틀린다. 이것도 개정상이에요. 올해. 그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2016년 1월 1일. 올해부터는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개정상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55번 1번 맞고 2번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죠? 3번 이 경우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당초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맞죠? 이게 올해 개정상이에요. 그죠? 당초. 그러니까 작년에는 비사업용 토지 팔면 장기를 못 받았죠. 2016년부터 따졌으니까. 근데 올해 팔면 한 3년 전에 샀으면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4번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법원의 결정에서 양도당 취득의 등기가 불가능한 이게 뭐 미등기란 얘기죠. 원래 미등기는 장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이게 미등기는 안 되거든요 다. 근데 미등기 제외 자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4번이죠. 법원의 결정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한 거로 의지해서 장기 기본 비과세 감면 다 해준다. 그게 4번이죠. 최근에 시험에 이게 나왔었어요. 실제로 이 지문. 법원 결정에 따라. 그죠? 얘는 그러니까 적용되지 아니한다. 땡 틀렸죠? 이 경우는 미등인데 적용을 하죠.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한다. 맞나? 그렇죠?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죠? 별일이 없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좁게 쉬었다가 넘어지겠습니다.